2024년 2월 17일 토요일인데요. 건축주학교 7기가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총 5주에 걸쳐서 20시간을 강의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2023년 연말인데 건설사 위기 문제로 연일 언론이 뜨겁습니다.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 이 뉴스를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 오늘이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전에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했다. 이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가 태영건설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건설사가 더 많다는 그런 언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건설사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건축사 사무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조금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 위기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2024년도에 건설사 도미노 파산이 나올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태영건설이 왜 28일 날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위험한 그런 건설사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속보 뉴스인데요. 3조 원대 PF 위기를 맞은 태영건설이 결국은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태영건설이 위태롭다, 위기다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는데요. 결국은 12월 28일 그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채권단 75%가 동의를 해야 되고, 앞으로 2주 동안 태영건설이 어떻게 위기를 타파할 것인지 그 조정안을 내놔야 워크아웃을 진행될지 말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태영건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워크아웃의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조 원대 PF 위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뉴스가 나왔고요. 자, 최근에 동아일보 뉴스에서요, 중대형 건설사 55개 중에 17개가 재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기획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55개 건설사가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 17개니까 대략 한 30%가 됩니다. 30%가 되는데 이 30%의 평균 부채 비율이 무려 323%입니다. 323%. 이 뉴스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태영건설의 PF 대출이 약 3조 2천억 원에 이른다. 그리고 원래 이 돈은 아파트, 오피스를 지어서 분양한 다음에 PF를 갚아야 되지만 고금리, 그리고 공사비의 급등, 이 문제가 아주 최근에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조차 못한 현장이 많아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최근에 26일 날 핵심 경제 당국자 4명의 모임, 그러니까 F4, 파이낸스 4 모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해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에는 28일 날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요. 그 주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태영건설에서 성동구 성수동에 오피스2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태영건설이 30%의 시행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2월 28일, 오늘이죠. 오늘 432억 원의 브릿지론 만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432억 원을 대출 만기를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갚지 못한 거죠. 그동안 연일 대출 연장도 하고 자구책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12월 28일 날 돌아오는 432억 원을 못 막았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 사업의 문제가 뭐냐? 이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오피스 부지가 평당 1억 5천만 원에 팔려서 지난 3년간 최고가 수준으로 거래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성수동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동안 2020년에는 평당 가격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6천만 원. 6천만 원이었는데 3년 후에 이 땅값이 1억 5천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땅값이 폭등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땅값이죠, 땅값. 땅값이 너무나 비싸게 되면은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땅값도 올랐죠, 금리도 올랐죠, 그리고 공사비도 올랐죠. 삼중고가 이렇게 겹쳐버리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 너무 많이 오른 땅값에 대해서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2월 28일에 브릿지론 만기를 못 막았습니다. 자, 여기 태영건설 PF 대출 잔액을 보니까요, 2023년 12월
뭐 12월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3,956억 원이 만기가 돌아옵니다. 3,956억 원. 그러니까 4천억 원이 12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고요. 2024년도 1분기에도 4,300억, 2분기에 1,760억, 3분기에 1,861억, 그리고 4분기에 무려 2조 4천억 원이 만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 거의 한 3조 5천억 원대 엄청난 규모의 PF 대출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위기가 있었다. 이 내용으로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주요 건설사별 PF 대출 보증 잔액을 좀 살펴보니까요. 태영건설이 3조 2천억 원입니다. 3조 2천억 원. 자, 그리고 현대건설이 2조 2,620억 원이고요. GS건설이 1조 7,260억 원. 그리고 롯데건설이 1조 5천억이 되고요. 대우건설이 1조 1,1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건설사별의 PF 대출 보증 잔액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중에서도 태영건설이 굉장히 컸다. 그 다음은 지금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2조 2,620억 원인데 상당히 좀 큰 규모로 PF 대출 보증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태영건설이 원래는 4조 4,100억 이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여기서 SOC 사업을 빼면은 순수한 부동산 개발 PF 금액이 3조 2천억, 상당히 좀 큰 규모의 PF 대출 금액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자본 대비 PF 상위 5개 건설사를 보니까요. 태영건설이 자기 자본 대비 PF 규모가 무려 373.6%입니다. 373.6%. 자기 자본 대비 무려 4배가량이 되는 PF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통계 지표를 가지고 태영건설이 어렵다, 상당히 조금 위기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건설도 언론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롯데건설도 위험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기 자본 대비 무려 2배 212.7%가 PF 규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롯데건설도 좀 위태롭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현대건설인데요. PF 규모가 상당히 좀 큽니다만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121.9%입니다. 121.9%.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조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위험이 조금 덜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산업개발이 77.9%고요. GS건설이 60.7%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100%가 넘는 주요 건설사가 3개가 있는데요. 태영건설과 롯데건설, 현대건설 이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건설도 자구책으로 뭐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PF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규모를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터진 게 바로 태영건설인데요. 태영건설이 무려 373.6%였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를 좀 방만하게 보지 않았나 이런 내용으로 오늘 워크아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본 대비 PF 규모가 낮은 하위 5개사 건설사를 보니까요. 자, 제일 낮은 건설사가 호방건설입니다. 호방건설이 9.6%로 자기 자본 대비 상당히 PF 규모가 낮다. 그리고 서희건설 같은 경우도 9.7%. 그러니까 호방건설이나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이 PF 관련된 내용을 좀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 무려 10% 이하로 굉장히 낮은 그런 PF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K 에코플랜트가 19.9%, 한신공영도 최근에 안 좋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2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S 동서 28.5%로 자기 자본 대비 PF 규모가 낮은 하위 5개사 이런 뉴스도 나와 있어서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2023분기에 55개사 건설사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서 무려 30%가 재정 건전성이 위태롭다. 이런 기획 뉴스가 나와 있어서요. 그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획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위험 건설사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2023년 12월 26일 동아일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도급순위 300위권의 건설사 중에서 올해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게 55개 건설사가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300위, 1등부터 300위까지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회사가 55개 건설사인데요. 55개 건설사에서 무려 17곳,
그러니까 한 30%죠. 17곳이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통상 건설업계에서는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재무 건전성이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회사가 30%가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00개 회사에서 55개만 제출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245개 회사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건설사의 최소 30% 이상이니까 뭐 도급 순위가 낮은 곳은 더 위태롭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부채 비율을 보니까 무려 323.3%로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55개에서만 제출했기 때문에요. 300곳을 다 하게 되면은 이 부채 비율은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가 상당히 좀 어렵다,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러한 통계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공사비 지수 추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건설업계가 어려운 이유가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올랐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통계를 보니까요. 건설공사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건설공사비 지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건설공사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가 바로 건설공사비 지수인데, 여기는 뭐 레미콘이라든가 건축 재료라든가 인건비, 뭐 장비 사용료, 건설에 들어가는 직접 공사비를 이렇게 지수화를 만든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2019년 1월에 113.97이었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오르다가 2021년 1월을 보니까 121.8입니다. 121.8. 자,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 이게 1년 만에 무려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공사비 지수가 138.89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서 2023년 11월에 153.58로 올랐기 때문에 3년 전보다 무려 28.1%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다. 그래서 이 지수만 보더라도 최근에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대형 건설사 관계자가 대부분 현장에서 공사비를 낮추고 있다. 공사비를 누르고 낮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일을 못할 경우에는 공사할수록 적자가 나는 현장이 무더기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다른 건설 관계자는 지방 신규 현장은 착공하면 사실상 적자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지방 프로젝트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요즘 현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도 일군 건설업체가 현장을 골라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재개발, 재건축 현장도 시공사랑 계약했다가 해지하고 또 공사비가 추가로 나오고 뭐 분쟁이 있고 공사가 수독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2023년도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최근 언론 뉴스를 보니까요, 재개발 현장이나 재건축 현장이 상당히 어려운 현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이 재개발 현장인데요. 공사비 미지급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다가 공사비가 미지급돼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자, 동작구 노량진 1구역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응찰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공사 입찰을 하죠. 입찰을 하는데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를 않고 있다. 상당히 좀 충격이고요. 동작구 노량진 1구역은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좋은데 공사비가 높아서 시공사를 못 찾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고, 서울시 중구 신당 9구역도 재개발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응찰자가 없습니다. 자, 송파구 강변 현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인데 시공사를 찾지 못해서 조합이 해산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 10단지도 재건축인데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서울 주요 정비 사업마저 중단되고 있고, 자, 이렇게 정비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은 주택 수급이 불안하다,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그리고 조합이 해지된다든지 그리고 또 주택 분담금도 또 높아지게 되면은 재건축을 하고 있는 이 아파트의 조합원이 분담금을 낼 돈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조합이 해지되면서 시공자하고도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고금리 또 인력비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 2024년도에는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PF 대출에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무려 134조 3천억 이 부분이 PF 대출 잔액으로 묶여 있고요. 심각한 내용이 뭐냐면은 연체율이죠. 연체율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연체율이 낮았습니다만은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뭡니까? 현장에 돈이 없다는 부분이죠. 대출 연장이 안 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요. 증권사의 연체율이 무려 13.85%입니다. 13.85%. 그러니까 1금융권, 2금융권, 보험, 증권, 상호금융, 저축은행 이렇게 나눠지는데 증권사의 연체율이 이렇게 심각해서요. 증권사 한두 개가 무너질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의 연체율이 심각하고 저축은행도 5.56%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호금융이라든가 저축은행 예전에는 쉽게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요즘 대출 연체율이 심각하기 때문에 대출도 어렵다. 자, 그래서 건설사 수익성 악화가 PF 부실 우려로 금융비용이 치솟고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이 이어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체율이 심각한 상황으로 몰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 쪽에서 상당히 위기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건축사 사무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제 생각을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건설사와 시행사가 PF발 위기를 지금 겪고 있고 24년도에 줄줄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건설사 시행사의 이 PF발이 주로 대형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주로 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니까 대형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건축사 사무소는 소형 건축사 사무소에서 진행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건축사 사무소의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다 끝내놓고 시행사 같은 경우는 자금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이 있는데 설계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 사무소에 설계비를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설계비를 지급을 안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흑자도선이죠. 흑자도산.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건설사에서 시행사에서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지급을 안 하니까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 인원을 20% 감축을 해야 된다. 30%를 감축해야 된다. 그리고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뽑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졸업하는 5학년 학생들은 직장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자, 아틀리에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에서 인원을 충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형 사무소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채용을 많이 줄이고 있다. 그리고 20%, 30%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건축사 사무소가 설계비를 못 받으면 그 밑에 협력업체도 위험하죠. 그래서 구조, 기계, 전기, 또 환경, 교통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메인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비를 못 받으면 당연히 협력업체에도 돈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 사업에 상당히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고 어려워지면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들어가고 구조조정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인원 감축이죠. 인원 감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요. 거의 직원의 50%까지 줄이는 그런 상황도 제가 미국에서 봤습니다. 알짤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안 좋은 팀이라든가 또 악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팀은 아예 팀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경험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고 또 급여 조정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축사 사무소의 급여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거의 건설사와 비슷하게 급여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 급여도 너무 많이 오르고 또 설계비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영 부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런 PF발 위기 때문에 중대형 건축사 사무소에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젝트 점검을 하시고 이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인원을 조금 줄이면서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고요. 건설사 30% 이상이 지금 부채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어떻게 위기가 발생될지 상당히 긴장감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체 잘 점검하시고 2024년도 계획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속보로 태영건설 워크아웃 소식을 전하면서 건설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금 점검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